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New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게요. 겨울이 왔네요. 정말. 눈도 그렇군요. 오고. 예. 겨울은 왔는데 통일교측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내란 척결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사실은 2025년이 다사다난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 정말 청산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통일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종교법인은 해산을 검토하라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예. 예. 콕 집어서 통일교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 모두가 통일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세간의 화두가 통일교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슈가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하여튼간에 재판장 나와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있는 본인들의 패를 까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사실 검증받는 시기가 돼야 억울한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의혹만으로 이렇게 뭐 언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으니까 사실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통일교가 이게 만만치 않은 종교이자 기업이에요. 보면은 정말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지배력을 넓히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 연주를 갖고 있는 게 통일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니버설 발레단 통일교 거예요. 리틀 엔젤스 예술단 그리고 선화예고 청신국제고 뭐 이런 거 다 통일교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와, 그래서 통일교가 우리의 삶에 되게 상당히 피부로 와 있었구나.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건 정치권과의 로비와 연줄인 것이죠. 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수건 사업들 결국에는 정치가 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만 인류의 그런 통일, 종교의 통일 그래서 한학자 중심의 독생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한일 해저 터널도 수급 사업이었고 캄보디아 ODA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수급 사업들을 정치권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헌 어떻게 보면은 종교 해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신 거잖아요. 법제처장이 민법 38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제재를 하는데 법인체도 위헌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위배 사항이 있으면 그런 해산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통일교가 일본에서도 예전에 아베 총리 사건 있을 때 상당한 그랬죠. 이슈가 네.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해산되는 과정에서 재산 빼돌렸다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그 사회에서 지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지금 뭐 양당에 뭐 밸런스 있게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권성동 통해가지고 1억을 수수하고 그거를 은폐하려는 의혹들이 드러난 것이고 또 윤영호 본부장 건진법사 김건희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명품에 대한 그런 선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로비가 들어갔던 것들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는 깊숙하게 뿌려놨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씩 지역에 조달해서 지역 조직하게 하고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키고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밀지, 김기현 밀지 이런 것들을 했었고 또 그리고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서 한학재 총재가 윤석열 지시를 하니까 그쪽으로 쫙 몰아가면서 입당하면서 엄청나게 정단에 있어서의 그런 통일교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번에 김건희 특검 하면서 척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도 로비를 시도했었다. 그래서 일부가 행사에 참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대가성으로 민주당의 뭔가 정책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권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본인들의 그런 치부와 동등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통일교 박사가 되셨나요? 연구를 통일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통일교 이슈 얘기하는데 예. 아니 뭐 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통일교는 원초적으로 민주당이랑 더 가깝다. 왜냐하면은 남북 통일 이슈 이런 거 민주당이랑 더 가깝게 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만 사실 통일교가 시작된 기원이 1960년 70년대 군사 정권과 긴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간 거거든요. 반공 멸공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정권 때 이런 통일교가 같이 합세하면서 엄청나게 내부에서의 그런 연결망을 확대해나갔기 때문에 기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수 정권과 매우 친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워싱턴 타임즈 갖고 있잖아요. UPI라는 통신사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수 인사들과의 그런 로비들이 진행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나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통일과 지지하면서 정치 후원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세의 그런 부분들과 연합되면서 깊숙하게 정치권을 파고들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와,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진짜. 오, 통일교에 예. 대해서 이 영상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쏙쏙 할 영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일교가 이제 윤영호 4년 구형을 받았는데 등간에 그 수술을 했던 김건희 씨, 권성동 씨 뭐 다 감옥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판에서의 유죄가 판결이 이제 최종 입증이 되면 결국에는 정당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걸 놔두면 결국에는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 다 줄대면서 계속 로비 시도를 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긴 하지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 유권자들을 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끊어야 되고 헌법 20조는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동시에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그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정교 분리 원칙을 명확하게 깬 사안들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재수 의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의혹은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뭐 4천만 원이네, 2천만 원이 말이 많던데, 어쨌든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라는 게 의혹인데, 전재수 의원은 이게 이제 그 시발점이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SNS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한 사람이 왜 돈을 받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온 기사인데, 그 알리바이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5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5월 27일에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서 600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전재수 의원이 당일날 성당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뭐 전 장관인데 많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나는 30대 이후에 시계를 쳐본 적이 없어. 그 이야기 그런데 됐죠. 왜 명품 예. 시계 2개 받겠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시계 받고 그다음에 돈 받고 해가지고 어딜 쓰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정치 자금을 주면 사실은 이거 받아도 되나? 평생 불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받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당연한 상식이고, 전재수 의원이 뭔가 금품 수수를 할 사람으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인은 정말 이 의혹을 명확하게 정말 밝히는데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리니까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부터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의원이 예.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한일 해저 터널. 이게 결국에는 통일교가 일본에서도 득세하고 한국에서도 득세하니까 이런 터널, 뭔가 피스로드 이런 것들 만들면서 계속 국가 간에 글로벌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통일교가 왜 유명합니까? 국제 결혼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 그런 수건 사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국민의 힘으로 통해 갖고 공약 발표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3,4천 원 받았어. 1,000만 원. 그리고 명품시계 받았어. 그리고서는 정말 오리발 내밀면서 나는 반대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뻔뻔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안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반대했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윤영호 본부장이 이런 진술을 통해서 날짜를 특정하고 장사를 특정하면은 이렇게 반박 논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명품 수수나 그 시계에 대해서는 상황이 구체적이라고는 하는데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수 장소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반대 논리를 입증하는데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동영 장관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가평 강원도 놀러 가다가 잠깐 지나는 김에 윤영호 본부장이랑 거기 천정원에서 10분 차 마신 게 전부야. 그때 나는 야인이었어. 실세도 아니었어. 심지어 그때는 민주당도 아니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의 본인이 수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쪽에서 먼저 수수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리면 또 의혹이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그 국수본 산하에서 이 통일교 로비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수사팀이 발족이 돼갖고 빠르게 지금 윤영호 본부장 불러서 한번 진술 확인하고 이제 계속해서 빠르게 엄중 수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